일형식 들어가기 앞서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여러분들이 10초 안에 찾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찾으셨나요? 사실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건 아닙니다. 첫 시간이니까요. 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빈칸의 답을 찾을 때 여기서부터 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we need to immediately contact 해서 혼자서 막 해석해요. 우리는 해야 한다. 즉시 contact 접촉 이렇게 막 해석을 하면서 뭐지? 다시 hiring 빈칸 뭘까? ABCD 보고 막 헤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해석을 먼저 하는 경우예요. 근데 토익 문법은요. 해석하는 문제 많지 않습니다. 뭐부터 봐야 돼요? 네, 문법. 그 중에서도 구조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사실 토익 좀 해본 분들은 아시죠?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ABCD 보기. 보기를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manage란 단어가 나오고 요 끝에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manage란 어근은 같은데 끝자리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품사 문제라고 불러요. 품사 문제는 해석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아까 말했던 뭐가 필요하다?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빈칸 자리 구조 맞추려면 주어부터 가야겠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네, contact까지. 자, we need to contact. contact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연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타동사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타동사 뒤에는 누가 필요하다? 네,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 목적어가 the hiring 빈칸인 거죠. 자, 앞서 그 품사 문제 보셨던 분도 아마 아실 텐데 목적어는 품사가 네, 명사가 쓰이죠. A, B, C, D 중에 명사는 B예요. 정답은 manager. 이 문제요. 난이도 낮습니다. 매니저가 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풀었냐가 더 중요해요. 이런 품사 문제는 뭘 본다? 네, 구조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조 먼저. 선 그럼 구조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하게 되는 오형식을 보시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일형식입니다. I walk, the sun rises. 일형식의 특징은 이거죠, 이거. 동사로 문장이 끝날 수 있어요. I walk, 나는 걸어. The sun rises, 해가 떠. 이 전부 다 문장 끝날 수 있잖아요. 이게 참 특이해요. 일형식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동사, 즉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자동사라 그러죠. 자동사를 쓰는 게 일형식이고요. 앞에 주어 플러스 자동사로 뭐가 된다? 문장이 끝날 수 있다. 이게 핵심 답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시 주어 자동사,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날 수 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I walk every day.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은 뭐라 그러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어디서 본 건 있는 거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니죠. 자, I walk. 여기서 어떻게 됐다? 문장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 everyday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수식. 수식의 뜻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죠? 자, 밑에 the sun rises 문장 끝이에요. 그 다음 in the east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슨 역할?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일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어 플러스 자동사 이 동사로 문장 끝날 수 있음. 자, 그 다음 그 뒤에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수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 그럼 여기 일형식에는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아마 빈칸이 갈 거예요. 아시겠죠? 동사 자리에 빈칸이 가고 I 빈칸 everyday. 자, 그러면 이 everyday는 없어도 되는 수식이죠. 그럼 이 자리 누구 자리? 자동사.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사 외워주시고 빈칸 자리 정답하시면 끝이에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어 플러스 동사. 아까 어떤 동사요? 자동사. 목적어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일형식이에요. 네,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캡처하셔도 되고 따로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
얘는 사실 자주 나오진 않아요. 악화되다라는 단어인데 deteriorate라고 하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 전체 나머지 얘를 뺀 나머지는 정말 토익 공부를 하겠다 또는 영어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동사들이에요. 뜻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발음 꼭 읽으세요. 아셨죠? 그 다음 이 동사들을 그냥 외우고 끝이 아니라 얘네는 무슨 동사? 일형식. 일형식은 뭐다? 이 동사로 문장이 끝날 수 있다. 여기까지 초점을 맞춰 주셔야 나중에 문제도 푸실 수 있겠죠. 됐죠? 자, 이 형식 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she is, 두 번째는 the project looks. 이상하죠? 그녀는 이다. The project는 프로젝트는 뭐뭐로 보인다. 이 두 문장 뭔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느끼셨나요? 자, 이게 바로 이 형식입니다. 뭐냐면 이 is 뒤에는 she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누구의 상태를 말해줘야 돼요? 네, 주어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주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라고 하죠. 주격 보어는 아까 본 것처럼 무슨 역할을 해요? 네, 주어의 상태나 상황을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겠죠? She is a receptionist. 그녀는 접수 개원이다. The project looks difficult. 프로젝트가 어려워 보인다. 자, 그럼 우리 receptionist는 어떤 사람? she라는 사람의 보충 설명. 그 다음에 project가 어렵게 보인다. 어려운 건 누구의 상황? 네, 프로젝트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걸 다시 한번 보어라고 하고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주어, 동사, 보어. 선생님, 그럼 아까 1형식처럼 얘네도 수식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자, 내려가 보시면 She's a receptionist at our office. 자, 그녀는 접수 개원인데 우리 사무실의 접수 개원이다. 자, 그 프로젝트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at our office라든지 very 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다? 수식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수식이냐 또는 보충이냐라는 말을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수식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한 경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랗게 괄호를 쳤죠. 얘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수식이라고 해요. 대신 보충은 어떻습니까? 빠지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식 같은 경우는 뭐다? 수식은 생략 가능해요. 자, 근데 보충은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적어두시고, 자, 수식이냐, 보충이냐,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 문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구조 파악할 때 너무 중요해요. 핵심이니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형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그 다음, 네, 주격 보어요.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어. 자, 이 주격 보어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묻는 문제가 거의 80% 이상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는 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receptionist가 명사. 그 다음 여기 있는 difficult가 형용사예요. 주격 보어 누구누구 들어온다고요? 형용사 또는 명사. 암기라도 하십시오. 먼저 외우고 나서 이해하셔도 늦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럼 이 형식 동사는 뭐가 있을까 보니까 캡처하시던지 또는 따로 필기하셔서 요거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동사 외우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보셔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런 동사 뒤에는 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사가 와야 돼요? 네, 형용사.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90%? 80-90% 거의 형용사가 답이에요. 그 다음 명사를 찾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되셨죠? 거꾸로 형용사랑 명사가 보인다? 그럼 이 형식 동사 찾아라 하는 문제로 해서 빈칸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3형식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식이긴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라 그래서 뭐 I love you, I want it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3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문은 The new employees should read the manual. 새로운 직원들은 그 매뉴얼을 읽어야 한다예요. 목적어 해석 어떻게 됩니까? 뭐뭐를 뭐뭐을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매뉴얼을 읽어야 한다. 자, 근데 여기 삼형식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동사인데요. read 같은 경우에 해석이 뭐뭐를 읽다죠. 뭐뭐를 읽다. 자, 그럼 만약에 The new employees should read로 만약에 문장이 끝난다. 이런 말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다시 새로운 직원들은 읽어야만 한다. 이렇게 문장 끝날 수 없어요. 왜요? 뭐뭐를이 빠져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항상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자, 이런 동사를 우리가 다른 게 꼭 있어요. 다른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동사라고 불러요. 됐죠? 타동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렇죠. 우리 아까 1형식 때 뭐 봤습니까? 자동사를 봤잖아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씁니까? 안 씁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안 되죠. 절대 쓰지 않아요. 물론 쓴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는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쓸 수 없어요. 자동사 뒤에 목적어 쓰지 않아요. 자, 근데 타동사는요. 반드시 와야 해요. 없으면 틀린 문장입니다. 다시 자동사는 이 자체로 문장 끝날 수 있다. 대신 수식은 어디든 붙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돼요.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 자, 정리해보면 삼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는 대부분 타동사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전체가 있잖아요. 그 전체 동사 중에 자동사는 일부 있고 대부분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삼형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이거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 즉 이거 왠지 자동사 같은데 하는데 얘네들이 삼형식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access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에 접근하다니까 마치 뭐가 느껴져요? 네, 방향이 느껴져요.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access to라고 쓰고 싶어요. 안 돼요. 얘 타동사예요. 바로 뒤에 목적어 와야 됩니다. access something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어디로 들어가다. 그러면 enter to라고 쓰고 싶지만 안 된다고. 얘네는 네, 타동사예요.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는 정말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또 요거 discuss. discuss는 해석이 뭐뭐에 관해 의논하다니까 학생들이 여기다가 discuss about 이런 거 쓰고 싶단 말이에요. 안 돼요. 왜? 얘는 타동사. 그래서 I want to discuss it. discuss it. 나는 그것을 의논하고 싶다. discuss the policy. 아까 예문 나왔었죠?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삼형식 동사라는 거. 그거 한 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사형식입니다. 예문 보시면 첫 번째, I sent her the email.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두 번째, the store gave all customers free coupons. 그래서 그 가게가 모든 고객들에게 무료 쿠폰을 보냈다. 무료 쿠폰을 주었다. 자, 이 두 문장이 대표적인 사형식 문장이에요. 앞에 있는 이 I는 아시다시피 주어. 그 다음에 sent나 gave는 동사예요. 그 뒤가 특이하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냈다. 마찬가지 고객들에게 free coupon을 보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냈다 목적어긴 한데 앞에 있는 her 얘는 정말 보내는 목적어가 아니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자,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진짜 주는 건 뭐예요? 메일이잖아요. 얘를 직접 목적어로 불러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all customers, 모든 고객들도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옆에 있었던 free coupons는 진짜 가는 목적어지 않습니까? 진짜 주는 거. 그래서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자, 기본 형식은 이렇게 주어, 동사, 간목, 직목으로 나뉘는데 사형식에서 중요한 건 사실 따로 있어요. 자, 바로 여기 있는 her 그리고 the email의
위치예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요 두 문장 말이 됩니까, 여러분? The desk me, the books the student. 이상하죠? 자, 영어에서는 명사를 이렇게 연결 없이 툭툭툭툭 쓸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복합 명사라고 해서 두 가지 문자, 두세 단어가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자, 첫 번째 the desk라는 명사와 me 붙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 the books와 the student 붙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땐 가능해요? 네, 중간에 뭔가가 들어가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한 책상, the desk for me.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책상, the desk by me.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그 학생으로부터 온 책, 그러면 the books from the student.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간 연결 전치사가 나오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hurry라는 명사와 the email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연결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all customers란 단어와 뒤에 free coupons는 중간에 연결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사형식에서 특이한 거예요. 자, 얘를 좀 더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주어 있어요. 동사예요. 명사가 네, 전치사 없이 두 개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형식에서 특이한 형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여기 sent 자리에 빈칸이 나와 있고 her, the email처럼 명사가 전치사 없이 붙었다. 이러면 거의 사형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아셨죠? 다시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아, 그래서 여기 센트가 답이야. 이거 문제 풀 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풀겠어요? 해석해서 풀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명사가 두 개, 전치사 없이 온다? 이거는 아, 사형식이구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사형식은 이렇게 삼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I sent an email to her. 나는 메일을 보냈다. 문장 끝이에요. 그녀에게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또는 the store gave all customers. 자, 첫 번째 목적어, 간접 목적어 누구예요? all customers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수식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K마트에 방문했던 고객들에게 뭘 줬다? free coupon을 줬다. 자, visiting부터 yesterday가 사라지더라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포인트 뭐였습니까? 명사와 명사가 전치사 없이 온다는 그대로 지켜져요. 되셨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속된 말로 쫄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정리해보면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해석은 뭐뭐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요, 뭐뭐을. 됐죠? 자, 그 다음 사형식에서 특이했던 건 뭐였다? 그렇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 오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명사와 명사가 붙어 있다. 이게 사형식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됐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동사는 특이하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가져다 주다, 말해주다, 알려주다 라고 하면 외우기가 좀 더 쉬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동사를 보고 사형식 동사구나 라고 외우는 건 반밖에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이 동사들의 특징은 뭐였다? 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뒤에 바로 붙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전치사 없이 명사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어 뜻 정리하시면서 발음하고 암기하시고 두 번째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뒤에 바로 붙을 수 있다. 요 포인트까지 잡아주셔야지 완벽합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 함께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라고 오른쪽에 remind, notify, inform 정리해드렸죠. 나중에도 할 기회가 아마 있겠지만 이 동사들은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빈출 어휘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 하실 때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상하셨듯이 중간에 얘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정말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뒤쪽에 오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다는 거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오형식은요. 이 예문부터 먼저 볼게요. You make me. 그 다음 I consider the news.
자, 이 두 문장 다 왠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만든다. 에? 너는 나를 만든다?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I consider the news. 나는 그 뉴스를 여긴다. 무슨 말이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다시. You make me. 문자 끝나지 않아요. I consider the news.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한 것 같지만 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뒤에 뭔가 와야 돼. 그쵸? 근데 뭐가 빠졌냔 말이에요. 을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빠졌을까요? 아니죠. You make me. 나를 있어요. news를 있다고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그 뉴스를 어떻다고 여기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언제? 이 형식 할 때 봤었어요. 주어의 상태를 보충하는 건 누구였다? 주격보어.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내가 그 뉴스를 어떻게 여기는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예문 갈까요? 궁금한 게 풀렸어요. 그죠? You make me happy. 너는 나를 어떤 상태로? happy한,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그 다음 I consider the news interesting. 나는 그 뉴스가 어떻다고 여긴다? 흥미롭다고 여긴다. 말 그대로 뉴스의 상태가 interesting하고 나의 상태가 happy하다는 걸 보충 설명해 주죠. 이걸 바로 보어. 근데 어떤 거의 보어라고요? 목적어의 보어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씁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고요. 정리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아까 선생님 주격 보어는 형용사랑 명사가 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로 형용사가 답으로 많이 나오고 명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참고로. 자, 그럼 토익에서 이 오형식이 나올 때는 언제일까?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이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 자리를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답으로 찍어라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용사의 보어 자리,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 형용사를 보고 오형식 동사를 찍어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형식 동사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형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시면 오형식 동사를 제가 3개로 나눴어요. 마찬가지 캡처 또는 정리하셔서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형용사 보어를 주로 가지는 것들. 그러니까 얘네가 make, have, let, find, consider인데요. 그 뒤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오는 겁니다. 목적어를 쓴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주로 올 거예요. 목적어를 어떤 형용사로 만들다. 목적어를 어떤 형용사로 알다. 목적어를 어떤 형용사로 여기다 등등으로 나옵니다. 자, 내려가서 명사 보어를 주로 쓰는 오형식이에요. 딱 동사만 봐도 왜 명사 보어가 오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콜이라고 칩시다. 나는 그녀를 케이트라고 부른다. 나는 그녀를 케이트라고 부른다. 그럼 케이트는 뭐예요? 사람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보어. 자, 나는 그를 매니저로 임명했다. 그럼 임명했는데 매니저로 임명한 거니까 그 뒤에 뭐가 와요? 명사라는, 이제 매니저라는 명사 오겠죠. name이나 elect 이런 것들도 주로 목적어 뒤에 보어로 명사를 많이 씁니다. 참고로. 그 다음, 지금 이제 처음 영어나 토익을 하시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얘네는 진짜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투동사 원형을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거의 다가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의미로 거의 동일하게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 거 너무 어려우시면 스킵하셔도 되는데 써놓긴 하십시오. 아셨죠? 토익 좀 쳐본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버거우니까 앞에 알려드렸던 여기 형용사나 명사 요거 2개라도 꼭 보시고 시간 되시면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보어로 가지는 거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제로 따지면 얘네가 훨씬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끝으로 리뷰 테스트 같이 해볼게요. 화면 잠시 멈추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다 푸셨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문장의 형식을 맞추면서 문장 구조까지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1번 갑니다. Mr. Sam, 주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sign, 사인할 것이다. 타동사. 자, 그 다음 a contract, 어디에다 사인해요? 네, 계약서에 사인한대요. 여러분, 타동사 뒤에 목적어 바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 with부터 from까지는 수식. 자, 그럼 이거 무슨 형식이라 그래, 우리? 그렇죠. 삼형식. 잘하셨어요. contract에 사인하다, 타동사 뒤에 바로 목적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the plan, 주어. 그 다음에 was acceptable. was 딱 보자마자 답 나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is, am, are, was, were 이런 거 전부 다 비동사죠. 비동사는 이 형식 동사예요. 답은 이미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문장 구조 좀 더 볼게요. 자, was, 뭐뭐였다. 이 형식이다. 어땠다고. 그 뒤에 보어가 와야 돼요. acceptable, 받아들일만 했다. 그 다음에 to all staff, 모든 스태프들에게. 자, 여기서부터는 없어도 되는 수식. 그러니까 이 문장의 전체 구조는 누가 결정해요? 네, 동사가 결정해요. 그리고 이 동사가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웠어요. 예를 들면 목적어든 보어든 채웠다. 그럼 나머지는 다 수식입니다. 알겠죠? 구조 보실 땐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군더더기는 버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3번. Please tell, 말해주세요. Please 같은 이런 명령문들은 사실 주어가 없어도 돼요. 아셨죠? 괜찮습니다. Please tell, 말해주세요. 동사 나왔는데, 자, 암기 잘하신 분들은 바로 이게 어떤 동사인지 눈치채셨죠? tell 무슨 동사예요? 말해주다. 사형식 끝입니다. 대신에 그래도 좀 볼게요. 그죠? 자, tell the client, 클라이언트에게 말해주세요. 말 됩니까? 안 돼요. 뭘 말해달라는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는 바로 뒤에 있는 the client, 간접 목적어. 그 다음 말하는 그 내용은 that부터 it까지. 그래서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 없이 들어오는 게 좀 특이했었다. 사형식의 특징. 내려갑니다. 4번 same problems, 주어고요. occur, 열심히 외웠던 분들 바로 찾으셨죠? occur 무슨 동사예요? 네, 일어나다, 발생하다란 자동사죠. 그러면 얘는 일형식. 그 다음 in부터 country까지는 필요 없는 수식. 오케이, 잘하셨어요. 내려갑니다. 5번 the special effects, 주어. made, 만들었다. 조심하실 거. 이거 사실 3형식일 수도 있고 5형식일 수도 있거든. 왜냐면 3형식이면 나는 쿠키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made가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가 되면 5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돼요. 자, the special effects made the movie.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나왔네. fascinating. 자, movie라는 단어 뒤에 fascinating이랑 형용사가 바로 붙었다. 그러면 얘는 3형식이 아니라 몇 형식? 그렇죠. 5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특수 효과는 영화를 매력적이게 만들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